질문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어, 몇 년 전이야? 한 거의 8, 9년 전에 SK에서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의 끝나고 나니까 어떤 외국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해외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어떤 건지 일하면서 힘들었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그냥 그때는 적당하게 대답했어요. 나 지금 그 적당하게 대답한 대답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소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한국말을 통해서 같이 같은 정서나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전에 제가 알던 코이카 단원이 한국 저 외국에 나가 생활할 적에 이제 거기는 뭐 학교나 이런 거 나간 선생님 나간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실제 가서 생활하려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벽 보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심정이 있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15년 되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거기를 방문하는 팀들이 오면은 말이 많아져. 이게 내가 왜 쓸데없는 말까지 자꾸 하지?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아. 자,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내가 GCI보 개발하고 났더니 이게 적정 기술이에요 하고 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그 적정 기술 하면은 많이 이렇게 이름이 오르고 있는 나눔가 기술이나 국경 없는 과학자 그리고 저하고 교류가 많은 홍성욱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적정 기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정 기술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한국을 이제 해외에 제가 세 나라를 있었거든요. 몽골에서 있었고 캄보디아에서 있었고 두 군데에서는 국립대에 선생으로 있으면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적정 기술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해요. 많은 분들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적정 기술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NGO에서도 와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팀에서도 와서 그 코이카에서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적정 기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을 때나 이 캄보디아에서 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해보니까 이게 공적인 것들은 만드는 거는 만들었는데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사용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수익 모델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관심들을 좀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수익 모델이 좀 있어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는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인터넷 훈련을 이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한 훈련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나가서 있을 적에 뭔가를 보는 관점 같은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기. 오늘 지금 이제 오늘 내일부터는 제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론으로 국내에서 적정 기술 강의를 들으면 거의 다 해외 사례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적정 기술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강의에서도 주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100%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주관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객관적인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내 걸로 삼으면 유익할 것 같아요. 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정 기술이라는 건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 기술인데
어떻게 딱 이것이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미 60년대, 70년대, 80년도 때, 2000년도 때 이미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흐름에 대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지금 선생님 수익 모델 말씀하시길래 저도 저번에 한번 뭔가를 보니까 요새는 그 저탄소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어떤 업체가 그거를 만들어서 음, 그거를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기업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걸 뭔가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 기업한테서 그걸 사서 자기들은 또 저탄소 관련된 걸 또 얻고 그런 모델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기업이 또 음,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델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정 기술이 어차피 환경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음, 제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음, 뭔가를 했는데 G세이버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환경 뭐 이랬다고 그걸 나중에 그 그렇죠. 설명을 그건 지금 자꾸 얘기하면은 당황해지니까 음, 그냥 이제 하면서 들으시면서 그때그때마다의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화하는 네네. 것들은 이론 네네네. 개론만 가지고 전체를 음. 나누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겠어요? 해외에서 경험했던 거를 가지고요. 네.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요. 네. 그러니까 이 뭐라 할까 발굴하고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개발하고 음,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것, 그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는 것들은 하나의 샘플 예시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고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는 거는 음, 얼마든지 응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나라에 국한되거나 한 지역에 국한되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그 지역 따라따라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거를 응용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그걸 맞춰서 응용하시면 되고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이 적정 너무 많은 것 기술이 같은데. 저개발 국가나 후진국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나 음. 지금 우리 생활에서도 바로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그 앞전에 지금 말씀한 음, 거는 80년도 때까지의 적정 기술의 음, 개념이었어요. 음, 90년도,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4000년 네네네. 그 적정 기술 프로 유엔 그 거기서 보면요. 전혀 음, 달라진 양상이 돼요. 아니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나라죠? 그 나라에서 캄보디아, 아니요. 그 아니,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 아니, 지금 내가 한 데가 어디죠? 아, 그 아프리카 나라 그 나무를 너무 벼가지고 음, 이게 저 땔감이 없어가지고 온 살림이 벌거숭이가 된 그 나라에 이 뭐죠? 저기 가지고 그 볕 가지고 압축을 해갖고 그걸 에너지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럼 한국에서도 적용이 안 되나요? 한국에서 지금 그 EM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 TV를 만든다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응용이 가능한가요?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저희도 시행착오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음. 시행착오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 다음에 EM을 한국에서 하는 농업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까지도 나누고 싶어요. 그건 가능해요. 저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개발 국가에서 더 이상 그렇게 막 못 살고 막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듣고 아, 이 적정 기술이 진짜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닌구나. 저도 지금 오늘 깜짝 놀랐네. 후진국에서는 오히려 더 못 사용할 것 같아요. 나는 네. 너무 빈곤해서 옷 벗고 아마존 밀림에서 적정 기술은 다른 음, 거겠죠. 우리가 음, 70년도 때 80년도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나눠주고 거기서 조금 음. 뭐를 해주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저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인식을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지금 저 라오스 그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는 삶의 질은 30년 전이에요. 음, 정말 딱 30년 전인데 젊은이들 다 저기 중국제 싼 그 스마트폰 가지고요. 유튜브 다 보고 있어요.
아까도 버스로 그 택배한다는 게, 예. 그것도 놀랍네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갔다가 택배 차가 음, 지나가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 음, 배달된대요. 지금 다 페이스북으로 우리도 지금 물건 파는 거 만드는 거 음, 이 공동체에서 만드는 거요. 페이스북에 다 음. 올립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네. 그러면 그 대신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음, 한국에 있으니까 각 지역 한국에 있는 상황도 모르는데 어떻게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고 여기 중에서 음, 내가 사업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음, 하나만 잠깐 얘기해 드리면 몽골서부터 내가 한 얘기가 그 처음에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만나는 일주일 안에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이 음. 실패하냐 성공하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그치. 그 얘기를 이제 뭐 논문을 하나 쓰려고 그 제가 자료를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내가 이제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나 또 다른 나라에 온 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뭐를 할 일이 있었어요. 워크숍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나온가 내가 몽골에서 이렇더라 하고 내가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미국도 똑같고요. 말레이시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 예 급하게 서두르거나 또는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업을 벌리면 망해요. 나는 캄보디아에 있을 적에 어떤 큰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한 사업도 망하는 걸 봤어요. 음, 그거 땅이 어떻게든지 땅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땅은 다 음, 똑같을 땅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죠. 그거는 뭐 어떤 큰 데서 한다고 그게 성공 실패가 아니라 아마 강의 들어보면 해외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나쁘지는 않을 정보일 것 같은데. 음. 예. 저는 처음에 몽골을 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35도. 마이너스 35도면 얼마큼 추운지 혹시 여러분들 감이 와요? 냉장고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으면 몇 도예요? 그러니까 냉동실이 몇 도지요? 마이너스 15, 16도인가 25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에 따블이에요. 그러면 그 속 안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밖으로 돌아다니면 이 혈관이 터져서 한국 분들 몇 분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 잘 느끼지도 못해요, 건조해서. 음, 근데 이제 제가 코이카 그 시니어 전문위원으로 공고를 가게 됐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의 관계도 좀 가까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 집을 방문하고 싶어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저 거기 가서 많이 울었어요. 음, 너무 추워요. 근데 맨 바닥에다가 딱타털 하나 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 제가 그 꼬마의 사진도 띄어 올려 보내주고 개발한 스토리를 말해드리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거기 있던 교수가 너무 추우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돕기 위한 기금이 진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거를 받을 겸해서 한번 같이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제안이 와서 그런 거 떠나서 내가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거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소각장 다이옥신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거 주무부장해서요. 음,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시달리기도 했지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공하고 다르게 그거를 해가지고 어, 몽골에 가서 있으면서 뭘 좀 난방에 대해서 좀 도와줄 게 없을까부터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학생들 때문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개발하는 기술은 이 G세이버가 원 목적이 아니었고요. 난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여러 가지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사례를 쭉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발 사례에서.
그러다 보니까 난방을 적게 떼면 결과적으로는 환경 오염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이런 개발 동기나 또 과정 하나하나는 제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궁금한 사항들을 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몽골 가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나 그렇게 춘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대산 높이만큼 높아요. 숨도 막혀요. 길거리 가다가 보면 양이나 소가 죽어 있는데 죽은 거는 또 그 사람들은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으면요. 배 말라갖고 뼈만 남을 때까지 그냥 놔둬요. 그 정도로 건조해요, 몽골이. 그러니까 추워도 추운지를 모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묻거나 태우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래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오래전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마차에다가 뒤에다가 사람을 그냥 태워요. 그리고 멀리 가요. 전부 다 평야니까. 가가지고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덜컹거려서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갖고 그냥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장례 문화야. 그런데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이 안 떨어져서 이 사람은 진짜 하여간 저 지옥에서도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도 안 받는 이게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이건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추웠고 고생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 30 마이너스 30도 되는 나라에서 캄보디아 이 국립대 그 정부 측에 그 정부인데 거기에서 연관된 분들이 추천을 했고 저를 캄보디아로 와달라고 해서 캄보디아 국립대로 기술대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또 더울 때는 플러스 40도야. 그러니까 30도하고 40도를 이렇게 온도 차이를 보니까 70도의 온도가 나는 데서 얼마간을 지냈는데 근데 몸이 죽겠더라고요. 한 달 정도 가서는 몸살을 앓았어요. 아주 그냥 죽다 살았어요. 감기 몸살 앓는 것처럼. 원래 외국에서 한국이나 이쪽에 와도 외국에 나오면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몸살을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몽골은 그래도 깨끗하기라도 하죠. 하늘도 맑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잘 아시는 분이 의사로 왔던 분이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적에 높은 하늘 뭐 이거 있죠. 그 푸른 하여간 그걸 얘기하면서 야 여기는 맨날 푸른데 어쩌다가 한번 가을날 푸른 높고 청명한 하늘 그거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좋다고 애국가에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 나보다도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때는 내가 젊을 때였으니까. 근데 라오스 가니까 아 여기는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아니 캄보디아 가니까 얼마나 더운 것도 덥지만 바람이 날리면서 미세먼지가요. 이 황토 미세먼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도로에 나뭇잎이 전부 다 거기는 나무가 많은데 나뭇잎이 전부 다 빨간 색깔이에요. 황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쓸으면 이게 그런 먼지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추위 이렇게 시원한 것도 겨울에 잠깐 한 번이고 그러다가 이제 라오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라오스로 들어가는 거는 나눔국 이스라엘 한 스파노바당에 들어가는 4년간은 프로젝트 이거를 좀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나눔과 기술에도 그걸 맡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나이가 더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런 가뜩이나 조직 생활에서 살다가 나갔는데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서 내가 나가고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거절을 했죠. 정중하게. 근데 요건 하여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오스에서 생활하면서 고생을 지금 이제 6년 넘어갑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그거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라오스는요, 한국보다 기후가 한 5배는 더 좋습니다.
라오스 그러면 여러분들 덥고 막 힘들고 이런 나라로 저개발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는 삶이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음, 우리나라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10월 달서부터 3월 초까지는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예요. 하늘 청명해요. 늘 청명하고요. 3월 중간부터 5월 말까지 정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때는 더워요, 너무. 근데 우리가 뭐 에어컨 틀고 tuk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더운 거 아나? 그리고 진짜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라오스로 와야 돼. 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게 환상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라오스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서 여러분들 주무실 때도 있고요. 커피숍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환경도 캠퍼스 같이 만들어 놨어요. 조경도 일부러 멀리 내다보고 격전기술 센터를 만든다 해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음, 진짜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후 조건이나 환경 이런 거 대충 됐나요? 근데 이제 사는 거는 진짜 낙후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내가 보니까 이 라오스가 전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말에 중국 1대1로 사업을 해가지고 중국의 곤명하고 우리 이 라오스 비엔티안하고 고속철도가 개통이 돼요. 음, 그러면 뭐 환경이 지금 급변하게 될 것 같고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막 급격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거기가 딱 들어가서 있으면서 언제요? 4월 2일 날 나왔는데요. 그때까지 마스크 한 번도 안 쓰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이 저 뭐죠? 예방 접종을 할 줄 알았더니 내가 나오고 나서 3일 후부터 저기 4월 5일부터인가부터 저희 라오스는 예방 접종을 그 백신 맞는 거 그거를 지금 외국인들까지 다 맞췄어요. 교민들 지금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보다도 엄청 못 사는 우리는 예방 접종을 안 하는 거 보고 좀 신기했어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강의하면서 그 사례를 들다 보니까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쪽의 사례를 제가 거의 집중해요. 근데 이제 그게 추운 나라, 더운 나라, 굉장히 더운 나라, 그다음에 살짝 더운 나라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돼 있어서 전 세계적인 환경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다 이렇게 조금씩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서 뭐를 하든지 간에 좀 유익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대충 보면은 이 한국 분들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언어도 모르면서 사업을 해요. 선교사들도 내가 어떤 좀 이상한 분들은 있는데 와가지고는 그냥 내렵다 건축하는데 그 교회를 이게 개척한다는 거야. 그 사람 언어도 잘 몰라요. 그 자기가 뭐를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 라오스는 그럴 수도 없어. 거기 공산주의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한국 분들이 커피숍을 연다고 그래요. 근데 커피숍을 하면은 우리는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커피나 이런 문화가 거기는 식민지 지배를 그러니까 이 어디죠? 저 블란서나 이런 쪽에 이 서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빵 문화, 바게트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거기 못 따라가요. 바게트하고 이런 거 맛있어요. 그리고 커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음, 그럼 나도 이제 커피를 마시면 딱 마셔보면 이게 이거 에드파에서 나오는 시다모야. 뭐 어디서 나오는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대충 맛을 보면 대충 알아요. 그리고 이대가 이렇게 드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 기계 갖다 놓고 여기 한국 가서 몇 달간 바리스타 배워갖고 와서 커피숍을 탁하니 차리는 거야. 근데 맛을 보면 모양은 냈는데 맛은 형편없어. 그러면 그게 장사가 돼요? 아는 분들 몇 분 좀 가다가 망하죠. 한국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원이 와서 식당 차리면 금방 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어디나 똑같다니까 환경은.
우리가 사는 환경은 여기나 거기나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지역만 다르고 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오래 준비한 산 사람들은 안 망해요. 가서요. 내가 어느 단체에서 뭘 하는데 뭐 이상한 교육만 시키는 거야. 그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동안 회의 아울리치 나와서 하는 건데. 아, 내가 그래서 놀랬어.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하려면 NGO 쪽인데.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다 교육하고 들어와요. 이분들이 와서 만약에 자립이라 하면 미용을 하는 분이 왔다 가면 가서 한 달 동안 하는 거 일주일 동안 미용실에 가서 봐요. 밖에서 어떤 사람이 주로 가고 또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현재 유행하는 머리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아침에는 몇 시에 문 열고 저녁에는 몇 시에 닫고 점심시간은 뭐고 그동안에 들어가면은 책은 뭘로 내주고 차는 뭘로 주고 아니 그거 하면 기본적인 것 이 사람들이 흐름이 어떻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사람이 흘러가는 데는 어디 쪽으로 들어가면 좋고 그 사람이 몇 군데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 이거는 한국에서 똑같지 않아요? 준비를 하고 한 달 동안 아울일 동안에 그거 하고 나서 발표하는 거야.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나는 한다 가면 최소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오면은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가지고 온 돈으로 팍 투자를 해버려. 그러고 홀딱 망하고 가. 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까지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강의는 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적용 사례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와서 황당한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초창기에 왔을 적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하나씩 나누면서 이거는 일방적인 강의 난 재미없어요. 그런 건 우리 적성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강의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그 문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기왕 신청하신 거니까 하늘에 넣는 게 있어야지. 와서 뭐 막 강의하고 떠들고 웃고 강의나 진짜 잘해요. 근데 공무원들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했거든. 어른들 잘 가르쳐요. 어린이들은 잘 모르고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재미있게 있다가 그냥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사람 말 잘하대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최악의 강의니까 그런 건 말고요. 좀 들으시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NGO나 볼런티어나 또는 또 선교나 이런 쪽으로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없어요. 제가 적정 기술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교수 전문가들 다 알아요. 근데 한국 사고방식으로 해서 회의로 나가서 거점 잡는데 정부 프로젝트로 나가서 몇 년간 해서 있는 거는 있지만 거기 운영되는 거 제대로 운영되는 거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박식한 분들 많아요.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참 많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현장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적정기술은 이런 거다. 흐름은 이렇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필드에서 부딪히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나 그거를 실패해서 반복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만 되면은 유명한 대학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황당한 일을 하는 것들을 사실은 내가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그거를 보낸 교수들이나 그거를 지원해주는 단체에 있는 분들 자체가 그 환경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혼내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올 적에는 이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쪽에 와서 아카데미나 또는 포럼 같은 것들을 합니다.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한 열흘씩 보름씩 그때는 아예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한국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시라고 얘기해주고 들어와서 한국 가지고 있던 한국적인 사고 방식을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내려놓는 작업부터 해요.
그리고 나서 접근하면 보여요. 근데 한국적으로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래도 우리 쪽에 와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적정기술 여기 뭐 이 무슨 대회 같은 거 옥모전 나가가지고 발표하고 그래서 대상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몇 팀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해서 이 성공한 사람도 권양대 팀들은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베트남이나 이쪽에다가 어 의료기관이라 그 약 보관함. 처음에는 너무 허접했는데 가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약국 현장 돌아다니면서 약국에 가서 이제 마을에서 약방이죠.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하니까 우리는 습기 때 약이 눅눅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자기는 스스로 했죠. 뭐 저희는 이렇게 조언만 해줬고. 근데 그게 한국에 와서 대상 받았고 또 굉장히 이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한국에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는 많아요. 뭐 나눔과 기술도 그렇고 또 몇 군데 잘 모르겠네.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여기 이거 주관하고 있는 유 대표 이쪽 있죠. 근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같이 있느라고 소개했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편안하게 오셔서요. 뭐라 할까요? 들으시고 메모하면서 해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질문할 것들을 내일부터는 진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서론할 적에는 질문할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질문하는 거는 사실은 좀 너무 억지야. 서론은 서론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이 질문 시간을 많이 해달라고 하도 주최 측에서 하길래 제가 하기는 했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진짜 질문 좀 한번 해보자고요. 한 사람도 질문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빼버려. 명단 적어놨다가 하세요. 해야 돼요. 그래야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재미있죠. 적정기술 진짜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나는 거기 가서 현지인들하고 이런 걸 하는 거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애들도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고 싶고. 우리 집 사람은 내 나이가 돼 지금 딸들하고 쇼핑해야 되는 나이야. 거기 가서 무슨 그런 걸 하고 있어. 이래요. 근데 그 지금은 우리 집 사람은 겁나게 행복해해요. 우리 집 사람이 캄보디아 몽골은 안 왔어. 근데 캄보디아 뭐 거기를 왜 가냐고 혼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캄보디아에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왔어요. 캄보디아는. 이게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 없어서 왔는데 와서는 한 2달 됐는데 간다는 거야. 혼자 나가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은 더우면 조금 있으면 가을 되고 겨울이 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끝도 없이 여름만 되는 이 세월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 라오스 와서 적응하고 하면서요. 지금은 너무 좋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서 한 달만 있으면요.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 둘이 몸부림을 쳐요. 진짜. 그래서 그전에는 강의 같은 것도 오면 이제 학교나 정부기관이나 이쪽 강의를 내가 몇 차례씩은 했어요. 하루씩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해요. 거기다가 뺏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가을서부터 제가 이제 그 줌을 이용해서 인터넷 교육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NGO 활동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나 또는 이 선교로 나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디아스포라나 이런 분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강의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줌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제가 짬 내서 이거 진짜 많이 이거 좀 관심 갖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강의료도 무지하게 적어요. 근데 하는 이유가 아까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이제 기업이나 이쪽에서 하면은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고
그 대신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네. 수고하십시오.